안녕하세요 여러분, 멜멜입니다. 오늘은 바닐라코 신상 파운데이션이 나왔더라고요. 전에 바닐라코 신상 쿠션도 한번 비교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파운데이션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신상 파운데이션이랑 신상 쿠션 얘네 둘이서 반반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을 얘를 쓰면 쿠션으로도 수정 화장하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반반 리뷰로 가지고 와봤어요. 워낙 바닐라코 베이스가 다 평균 이상이어서 이번 파운데이션도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기초 먼저 꼼꼼히 해줄게요. 베이스를 바르기 전에 기초를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베이스 제품을 어떤 걸 사용하던 간에 피부의 수분감을 먼저 충분히 채워줘요. 그 제품의 진가를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겉의 수분보다 속 수분을 채워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건조한 피부에는 어떤 베이스 제품이든 예쁘게 올라갈 수 없으니까 기초를 진짜 탄탄히 해야 되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촉촉한 바탕을 만들어주려고 세럼, 앰플, 크림 그냥 막 덧바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유분기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베이스 제품의 본래 효과는 다르게 피부 표현이 너무 기름져 보일 수 있는데요. 또 바를 때 밀림 현상이 일어나거나 바르고 나서 다크닝, 무너짐 현상이 더 빨리 생기고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한 유분감은 최대한 덜어내면서 수분감과 보습감은 부족함 없이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제품들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함께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촬영 준비를 또 한다 해가지고 피부가 엄청 푸석푸석하죠? 먼저 토너로 가볍게 흡수시켜줄게요. 토너 패드로 팩토를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시간 없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토너로 2번 정도 가볍게 레이어링 해줘서 흡수시켜줄게요. 제가 이 토너는 계속 소개해드렸는데 이 가을, 겨울에 보습감 잡아주면서 유분감은 많이 없고 수분감이랑 보습감이 딱 알맞게 있는 토너거든요. 가을, 겨울에는 전 이걸로 발라줘요. 각질도 좀 잠재워줘서 덜 뜨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2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요. 다음에는 이제 세럼을 발라줄 건데 오어스 7초 세럼 발라줄게요. 얘는 오늘 광고로 가지고 왔는데 전부터 계속 잘 쓰고 있다고 보여드렸던 제품이거든요. 진짜 요즘 화잘먹으로 제 최애템이 됐어요. 요즘 계속 얘만 쓰고 있어서 이렇게 절반 이상을 썼어요 이미. 좋다고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토록 강조한 과한 유분감 없이 수분감만 꽉 채운 피부 표현에 가장 최적화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본 제품들 중에 수분감, 보습감 밸런스가 엄청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도 속 수분감을 꽉 찬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진짜 최대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하고 싶어서 컨디션이 좀 따라줬으면 하는 날, 아니면 평소보다 피부 컨디션이 좀 위태위태하다 하는 날에 얘를 꼭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저도 리뷰에 앞서 오늘 제품들의 진가를 최대한 보기 위해서 오어스 세럼을 사용해줄 건데요. 유분감은 살짝만 남기고 수분감만 채우기 위해서 이 세럼으로 레이어링해서 차곡차곡 스킨케어를 해줄게요. 얘가 약간 묽으면서 점도가 쫀쫀하게 있는 제형으로 레이어링 2~3번 해줘도 피부에 쉽게 딱 잘 달라붙거든요. 그대로 뱉어내는 게 아니라 흡수력이 진짜 너무 좋다 보니까 속부터 수분감을 낭낭하게 채워주기 좋아요.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도 이렇게 밀림 없이 싹 스며드는 거 보이시죠? 얘가 히알루론산 그 자체로도 좋은데 이 오어스 7초 세럼은 3번이나 정지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순물이 빠진 깨끗한 히알루론산도 있어서 확실히 깊고 빠르게 딱 필요한 수분만 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속건도 싹 잡아주고 이 겉의 수분감도 촉촉하게 느껴지는데 마무리는 또 끈적임 없이 산뜻하니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기에 진짜 찰떡이에요. 확실히 이렇게 겉으로만 봐도 피부에 수분감 꽉 찬 게 보이시죠? 당기는 느낌 싹 가져가지고 피부 컨디션 확 올라가서 오늘 베이스 잘 먹겠다 싶은 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수분크림을 가볍게 발라줄게요. 세럼으로 수분감을 충분히 잡아줬기 때문에 수분크림은 진짜 가볍게만 살짝 한 겹 정도로만 올려줄게요. 아니면 그냥 수분크림 말고 수분감 있는 선크림 있잖아요. 걔네 발라주고 기초로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 완전 극건성이다 하시면 수분크림이랑 수분감 있는 선크림까지 발라주세요. 약간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 기초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탄탄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리뷰할 제품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바닐라코 에센스 스킨 핑크 쿠션 리뷰해볼게요. 색상은 19호부터 23호까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21호 누드로 사용을 해줄게요. 기존 영상에서 이 쿠션을 모이스처 쿠션이랑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데와 비교해서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리뷰해볼게요. 패키지는 기존 바닐라코 젤리 에디션 쿠션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간편해요. 퍼프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눈 및 코 옆부분, 굴곡에 맞춰 발라주기 편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리뷰했을 때는 이 초반에 썼을 때 이 쿠션 그 특유의 냄새가 좀 거슬렸거든요. 근데 그 뒤로 쭉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향이 크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약간 좀 익숙해졌어요. 얼굴에 한번 발라보면 수분감, 쿨링감이 약간 있는 편이고요. 대신 에센스처럼 유분감이 좀 들어간 느낌이라 퍽퍽하지 않고 촘촘히 발려요. 퍼프에 남는 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양 조절을 해주고 발라야 예쁘고요. 유분감 덕분에 광이 올라오면서 들뜸도 없이 잘 발리는데요. 픽싱되기까지 좀 걸리는 제형이다 보니 비교적 쉽게 펴발라줄 수 있어요. 커버력도 보시면 얇게 한 겹 바른 부분은 자잘한 잡티, 붉은기가 비쳐 보이는데요. 한 번 더 레이어링
레이어링 해주면 커버력이 조금 올라가면서 웬만한 잡티와 붉은기는 어느 정도 가려졌어요. 뭉침, 밀림 없이 쉽게 잘 올라갔지만 처음 피부 표현에 비해 좀 두껍게 올라가더라고요. 코 주변도 발라보면 모공 커버는 중상 정도로 거의 깔끔하게 가려지는데요. 붉은기는 한 겹일 때는 잘 비쳐 보이지만 레이어링 해주면 중정도로 어느 정도 가려졌어요. 전체적인 피부 표현 보시면 적당한 윤기 위에 파우더를 얇게 한 겹 간 듯한 느낌인데요. 은은한 광이 피부는 좋아 보이게 해주지만 번들거리지 않게 겉부분이 살짝 보송하게 마무리돼요. 그래서 요철 부각이 적고 모공 부분도 좀 더 블러리하게 표현되더라고요. 두드려서 바르면 광이 더 도드라지고 꽉 차게 광을 머금고 있는 느낌이라 피부가 세상 예뻐 보여요. 레이어링한 부분은 약간 두껍게 느껴지지만 이질감이 많이 들진 않았어요. 손으로 찍어보면 이 정도로 꽤 묻어나오는 편이었고요. 8시간 뒤 지속력 보면 지성인 이마, 수부지인 나비존 위주로 유분감이 더 올라왔는데요. 나비존은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었고 이마는 오히려 광이 더 예쁘게 돌았어요. 볼 쪽에 머리카락 찍힘이 약간 있고 팔자주름에는 정말 미세한 정도로 끼임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코 주변까지도 눈에 띄는 들뜸 없이 깔끔하게 착붙 느낌으로 유지됐어요. 다시 한번 찍어보면 다크닝은 반톤에서 한 톤 정도 있었어요. 수정 화장해보면 약간의 수분감과 함께 잘 펴발리는데요. 광이 다시 촤르르 올라오면서 잘 마무리되고 전체적으로 미세하게 두터워진 것 빼고는 처음처럼 깔끔한 표현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바닐라코 에센스 쿠션 먼저 리뷰를 해봤는데요. 전에 한번 리뷰했었던 만큼 비교를 위해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만약에 좀 더 자세한 리뷰를 원하신다면 전에 영상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는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세럼 파운데이션도 한번 봐볼게요. 패키지 먼저 보시면 기존 바닐라코의 파워핏 파운데이션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뚜껑이나 로고 컬러 등 디테일에만 살짝 차이를 줘서 기존의 깔끔한 느낌을 잘 가져왔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호수는 19부터 23호까지 총 4가지로 에센스 쿠션과 같았고요. 이번에도 비교하기 좋도록 21호 뉴트럴 컬러인 아이보리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손등에 한번 짜보면 바로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묽은 제형인데요. 손가락으로 살짝 펴보면 수분감이 확실히 느껴지면서 얇게 펼쳐져요. 또 제가 에센스 쿠션 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좀 어떨까 하고 한번 맡아봤는데 얘는 기존 바닐라코 베이스 제품들 향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파우더리한 향이 살짝만 좀 더 추가된 느낌? 저는 오히려 예전에 잘 썼던 베이스 제품들이랑 비슷해서 거슬리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향이라고 느꼈고요. 그럼 바로 발라볼 텐데요. 저는 오늘 손으로 살짝 펴바른 후에 퍼프로 두드려줄게요. 수분 세럼과 묽은 파데의 중간 정도의 제형으로 손으로 쓱 펼치는데도 얇고 묽게 싹 펴져요. 얇게 발리는 힌스나 어뮤즈의 글로우 파데들이랑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다만 그만큼 얼룩덜룩 발리기 쉬워서 신경 써서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손으로만 펴발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잘못하면 밀릴 수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퍼프로 펴바르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마치 수분 세럼 바르듯이 수분감이 바로바로 느껴지는데요. 제형이 촘촘하고 촉촉하게 피부를 착 감싸주고 건조함이나 각질 부각 없이 수분감으로 착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수분 함량이 높은데도 투명한 느낌은 적고 발색이 잘 되는 편이고요. 바르면서 즉각적으로 광이 확 올라오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유분감이 주로 느껴지던 쿠션에 비해서는 수분감 위주로 느껴지면서 좀 더 얇게 펴발리는데요. 한 겹 발라줄 때 발색도 더 확실하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픽싱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 피부 표현 예쁘게 끝내주기 쉬운데요. 다만 최대한 예쁜 상태로 만들어두고 그대로 픽싱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얼룩덜룩하지 않게 마무리가 돼요. 커버력도 보시면 중간중간 붉은기나 잡티가 비치긴 하지만 확실히 글로우 파운데이션 치고 중상 정도로 좋은 편이었어요. 본래 발색력이 좋은 제형 덕에 한 겹만 발랐을 때 에센스 쿠션보다 커버력이 좋았고요. 가볍고 얇은 제형 때문에 커버력이 거의 없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웬만한 쿠션들만큼 커버가 되더라고요. 커버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레이어링 해봤는데요. 확실히 처음 바를 때만큼 완전 얇게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뭉치거나 얼룩덜룩해지기 좀 더 쉬워서 공을 들여 발라줬어요. 원래 안 바른 듯한 얇은 표현보다는 살짝 두꺼워지긴 하지만 잡티나 붉은기, 피부결 커버력까지 올라가요. 레이어링 해줬을 때 역시 에센스 쿠션보다 커버력이 좀 더 좋은 편이었어요. 코 주변도 발라볼게요. 완벽히는 아니지만 붉은기가 어느 정도 잘 정돈되는 편이었고요. 글로우 파데 치고 모공 커버력이 진짜 좋은 편이더라고요. 모공은 블러 처리한 듯 싹 깔끔하게 마무리돼요. 또 픽싱되면서 붉은기 커버력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딱 적당한 21호 정도의 밝기인데요. 쿠션과도 거의 비슷한 정도더라고요. 세럼을 바른 듯이 광이 돌면서 피부가 원래 좋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대놓고 번들해 보이는 광이 아닌 정돈된 듯한 은은한 윤광이 돌아서 피부가 더 매끈해 보이죠. 피부도 베이스를 안 바른 듯이 진짜 가볍고 편해요. 수분감도 낭낭하니 건조함 갈라짐 없이 얇게 잘 밀착됐고요. 다만 코 옆부분은 완전 얇게 착 달라붙는 느낌은 아니라 얇게 잘 발라줘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속광이 은은하게 도는데 피부는 또 깔끔하게 피부에 착붙 느낌으로 표현돼서 세상 예쁘더라고요. 얇게 바르면 많이 묻어나진 않는데 다만 레이어링해준 부분은 밀착력이 좀 떨어져서 묻어남이 살짝 있는 편이었어요. 처음 발라보고 감탄했던 게 원래 이 정도로 수분감 있고 얇고 피부까지 편한 정도면 커버력은 기대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글로우 파데들 중에서도 커버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안 바른 듯한 피부에 이 정도 커버력이면 진짜 원래 피부 좋은 척 사귀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발라줬을 때도 건조한 부분 없이 피부가 진짜 편해서 특히 건성분들이 겨울에 진짜 잘 쓰실 만한 파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조
건조함 없이 과하지 않고 은은한 광, 매끈해 보이는 표현 등이 비슷한데요. 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파운데이션은 광 자체가 애초에 딱 적당한 만큼만 올라와서 속광이 은은하게 돌아 표현이 예쁘고요. 쿠션은 파데보다 광이 조금 더 돌아 윤광이 차르르 돌더라고요. 또 파운데이션이 쿠션에 비해 유분기 비율이 낮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좀 더 깔끔하고 절제된 광이 돌아 보여 개인적으로 파데 표현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으로 파운데이션 지속력도 살펴볼게요. 8시간 후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유지됐는데요. 특히 볼 부분이 깔끔하게 착 붙어서 은은한 속광까지 그대로 유지됐어요. 코 주변 역시 크게 지저분한 부분은 없었고 지워지만 살짝 있었는데요. 쿠션과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찍힘이 조금 남아있었고 팔자 주름에는 쿠션보다 살짝 더 끼어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크게 들뜸이나 지저분한 무너짐이 없었고요. 건조한 느낌 없이 처음에 속광이 은은하게 돌면서 깔끔한 표현 그대로 잘 유지됐어요. 다크닝은 반톤 정도로 거의 티가 나지 않는 편이었고요.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인 만큼 수정 화장은 밀리거나 뭉치지 않게 조금 신경 써줘야 했어요. 처음에 얇게 발리는 표현보다는 약간 두께감이 있게 올라갔는데요. 그러다 보니 속광이 좀 더 은은하면서 겉은 약간 보송한 느낌으로 마무리돼요. 이 파운데이션에 쿠션을 수정용으로 사용하시려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교적 수정이 약간 까다로운 이마, 코, 턱 부분에 쿠션으로도 수정 화장 테스트를 해봤어요. 벗겨짐, 뭉침, 밀림 없이 얇고 고르게 잘 퍼지면서 발리는데요. 유분감이 약간 섞여 올라가니까 광도 다시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마무리도 예쁘고 딱 깔끔해서 개인적으로 이 둘 궁합이 좋다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지속력, 수정 화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둘 다 적당한 광이 돌고 매끈하고 깔끔하게 유지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지속력 포기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얘네 꼭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에센스 쿠션은 에센스처럼 유분감이 살짝 있어서 보습감이 좀 더 따라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얼굴에 유분광이 좀 더 올라오면서 수정 화장이 간편했어요. 파운데이션은 세럼같이 수분감 낭낭하니 피부에 쫀쫀하게 딱 붙는 제품인데 시간이 지났을 때는 큰 건조함이나 과한 광이 올라오는 거 없이 처음에 피부 상태가 잘 유지됐어요. 그래서 좀 더 광 표현 위주로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센스 쿠션 수분감과 속광으로 깔끔한 표현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세럼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려요. 또 에센스 쿠션은 탄탄한 스킨케어나 파우더를 잘 활용해 주신다면 건성, 지성, 복합성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쿠션인데요. 다만 수분감보다는 유분감이 좀 더 있는 쿠션이라 지속력이나 수정 화장을 생각을 했을 때 수부지는 좀 사용하기 제일 편한 쿠션이다 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세럼 파운데이션은 수분감 위주로 유지되는 제품이라 가을, 겨울에 다른 피부 타입은 물론 수부지 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극건성 분들이 겨울에 사용을 하신다면 약간 세미매트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할 만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마음에 들고 특히 파운데이션 생각보다 더 괜찮아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저랑 피부 타입 비슷하시거나 추구하는 게 같다 하면 얘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고요. 그래서 점점 건조해지는 요즘 날씨에 조금이나마 덜 건조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찾으셨던 분들 얘네 좀 살지 말지 고민되셨다면 오늘 리뷰 보시고 궁금한 점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원하시는 베이스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